토요일 저녁입니다. 지난번에 주말 루틴 영상을 좀 찍었는데 그냥 좀 루틴한 거 말고 집에서 쉴 때 어떻게 지내는지가 좀 잘 안 담긴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이너피스를 찾는 여러 가지 제 소소한 취미들을 집안에서 하는 취미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방에는 크게 뭐가 많지는 않아요. 일단 모자걸이는 제가 오늘 집에서 주문을 했는데 저게 은근 가격이 비싸요. 근데 튼튼하기도 튼튼하고 약간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에도 굉장히 좋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헤드셋 있으신 분들은 저기 헤드셋 딱 걸어놔도 분위기가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화장대도 진짜 꿀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화장대 정리함 같은 거 찾아보면은 되게 애매한 친구들이 많은데 얘는 이제 1단은 굉장히 좀 높고 2단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화장품 높은 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래에 다 쌓아두고 위에는 이런 헤어용품 같은 거 두면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요거는 원래 요거트 볼인데 그냥 이제 요런 장식품들 넣고, 그리고 요거는 서랍도 되는 모듈 장식장입니다. 진짜 만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듈 장식장을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일단 예쁘기도 예쁘고 공간 분리도 좀 정확히 잘 되어 있어서 저쪽에 뭐 가방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고 튼튼하기도 튼튼하고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나무 장식장이 되게 전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오늘의 집에서 처음 발견했다가 네이버에서 더 싸길래 네이버에서 주문을 했는데 공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좁은 공간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구석에 넣을 수 있는 장식장을 두시면은 진짜 활용도가 좋을 거예요. 제 경우에도 뭐 딱히 막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소개를 일단부터 해드리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유나님과 여자친구분들의 앨범이 조금 있고, 한단에는 조금 이제 분위기 내줄 수 있는 제품들과 뭐 이런 비어있는 쇼핑백들, 그리고 요거는 가품 정품을 사야 하는데 정품이 너무 비싸서 저렴하게 구입을 한 조명인데요. 관절 조명이라서 좀 이제 각도 조절하기도 쉽고 솔직히 일단 이렇게 고정해놓고 쓰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안에는 샤오미 LED 전구를 넣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좀 이번에 구입을 한 넓은 책상입니다. 이것도 사실 넓진 않은데 제가 쓰던 게 원래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거라 밤에 밥을 혼자 먹을 때면은 키보드를 이렇게 위에 놨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좀 책상이 많이 넓어져서 아주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7인치 모니터와 맥북이 있고 방 문에는 저렇게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들이 있고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좋아진 공간이에요. 제가 원래 침대에 눕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침대에 누우면 좀 뭔가 활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에너지 충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옛날에 자취할 때 산 침대인데 색깔이 잘못 사서 이게 약간 카키빛이거든요. 저는 이런 색깔인지 모르고 샀어요. 사실 뭐 약간 브라운 그런 건 줄 알고 샀는데 색깔을 완전 잘못 사서 못생겼다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다가 이번에 약간 이런 커버를 다 씌우면서 약간의 리폼을 하니까 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스툴 같은 약간 매거진 렉을 샀는데 여기에 자주 제가 보는 책들을 넣을 수도 있고 이 위에 가습기랑 조명 뭐 그리고 여기에는 가끔 나갔다 외출해서 돌아올 땐 가방도 올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약간 넉넉한 사이즈라 진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선물 받은 조명인데 진짜 귀엽거든요. 제가 이렇게 켜져요. 딱 독서등으로 쓸 수 있는 밝기라서. 일단 첫 번째로 책을 요즘 좀 읽는데요.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 일이 좀 책이라든지 콘텐츠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시간 내서 제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뭔가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하는 일의 연장선상 같고, 그래서 책을 진짜 안 읽다가 이렇게 안 읽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일을 하면서 진짜 다른 콘텐츠들을 볼 때 깊이 있게 보질 못하고 그냥 딱 영상 자체로만 본다든지 인물들의
그들의 생각이나 그런 뭐 작가의 의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찰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책을 놓은 지 2년이 다 돼가니까 사람이 진짜 바보가 됐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좀 책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원래는 좀 제가 좋아하는 추리소설 위주로 좀 가볍게 다시 읽다가 지금은 에세이 같은 걸 좀 많이 보고 있었고요. 에세이를 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라든지 관점들이 좀 어떤지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읽기를 시작했고, 더불어서 필사라는 걸 좀 시작을 했는데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깜지라고 하잖아요. 영어 단어 외우려고 빈 노트에다가 막 계속 같은 단어 10번씩 20번씩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필사는 그렇게 막 10번 20번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글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옮겨 적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거를 필사라고 하거든요.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보지 않다가 친한 분이 이 필사라는 걸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다가 되게 우연히 간 어떤 북카페에서 필사 관련된 책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저자분이 좋은 글들을 딱 옮겨 놓으셔서 그대로 옆 페이지에 필사를 하면 돼가지고 요즘은 독서와 필사를 같이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는 회사에 이제 팀장님이 선물을 해주신 책인데 이런 책이에요. 제목은 가장 아끼는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이라는 도연아님이 쓰신 에세이고요. 책이 너무 예뻐서 너무 감사했었고, 엄청 개인적인 글도 아니고 좀 나름 통찰을 갖고 쓰신 글들이 되게 많아서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좀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고립됐다 느낄 때마다 그럴 때 읽기도 하고, 그리고 좀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이 기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좀 기분 좋은 글 찾을 때도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최근 되게 저의 마음에 되게 딱 와닿은 글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필사를 했었어요. 필사를 이제 이 책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글 있을 때마다 좀 옮겨 적어보면서 나도 되게 가벼운 문장들인데 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잘 정리하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3월 19일에 쓴 글인데요. 앞으로만 흐르는 시간, 후회로 뒤덮일 때가 있다. 시간을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다.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고는 앞으로의 나도 바뀔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 펼쳐진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잃고 지나간 시간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사람은 배우며 성장한다. 지금의 후회와 아쉬움은 배움의 결과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르게 살아내고 싶다는 생각은 경험을 통한 성장이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중요하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간다. 앞으로 흐르는 시간에 반하여 뒤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말자. 앞을 바라보자. 아직 남았다. 아직 한참 남았다. 당신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이 시간을 다시 후회와 아쉬움으로 물들이지 않길. 펼쳐진 세상을 살아가길. 이 책에 여러 가지 글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자기 자신을 좀 통찰하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뭐 지나간 상처, 과거, 아픔, 후회를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하는지, 에세이에 있는 글들이라면은 되게 있을 법한 주제인데 제 경우에는 요 방금 읽은 글이 이 책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글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큰 변화나 큰 위기를 맞아서 되게 좌절을 하고 좀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넘어졌다고 해서 울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도 자기 자신을 잘 다독여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플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성장하는 법을 빨리 익힐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아픔이나 뭐
상처들을 잘 딛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은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뭐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잘 배우고 또 성장하는 사람들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20, 30대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근데 그때마다 제대로 저를 잘 다독이지 않고 좀 지나가는 순간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켜켜이 쌓였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제 스스로를 좀 잘 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그렇다고 마냥 미워하지만은 않고 더 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필사의 경우에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더 좋은 문장을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필사책, 이주윤 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본 여느 책들 중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왼편에는 뭐 소설, 시, 글들이 이렇게 한 켠에 실려 있고 오른쪽엔 원래 이렇게 빈 공간에 줄노트가 있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글을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왼편에 소개되는 글들도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만족을 했고 구체적으로 필사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좋은 글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 글들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뭔가 약간 스킬 아닌 스킬 같은 거를 좀 나름 잘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배울 만한 점들이 많다. 단순하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요즘 이거를 좀 꾸준히 쓰고 있는데 되게 필사를 할 때 예쁘게 쓰고 싶다는 강박이 맨 처음엔 있었어요. 그래서 막 첫 장을 쓰는 거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막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약간 이 줄에 맞춰서 꼭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한 좀 맨날 며칠 쓰다 보니까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내가 이걸 뭐 강박 때문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지?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는 진짜 좀 많이 내려놨어요. 그냥 뭐 편하게 쓰자, 제발 편하게 좀 마음을 먹고 쓰자 하면서 그냥 막 펜도 막 아무거나 막 다른 거 가지고 쓰기도 하고 꼭 예쁜 펜, 예쁜 글씨 아니어도 그냥 이 글 자체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쓰니까 한결 편해지고 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 마음가짐도 잘 와닿게 되더라고요. 책에서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글이 하나가 있는데 최은영 님의 소설 슈코의 미소라는 곳에서 발췌된 글의 일부입니다. 제가 소설을 사실 안 읽어서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상상한 화자의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그저 영화판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시나리오를 썼지만 이야기는 내 안에서부터 흐르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적이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하기에 억지로 썼다. 꿈. 그것은 허영심, 공명심, 인정욕구, 복수심 같은 더러운 마음들을 뒤집어 쓴 얼룩덜룩한 허울에 불과했다. 꼬인 혀로 영화 없이는 살 수 없어. 영화는 정말 절실해.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제대로 풀리지 않는 욕망의 비린내를 맡았다. 내 욕망이 그들보다 더 컸으면 컸지 결코 더 작지 않았지만 나는 마치 이 일이 절실하지 않은 것처럼 연기했다. 그냥 이 글만 봤을 때 너무 내 20, 30대의 삶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좀 사실 이 글을 읽고 많이 아팠어요. 사람들 앞에 잘 나서는 거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학교 다닐 때 따돌림 같은 것도 당해서 그때는 성격이 전혀 이렇지도 않았는데 좀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어쨌든
PD라는 직업을 좀 꿈꾸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나는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관심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뒤늦게 알았거든요. 연기를 배워서 연극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누군가의 앞에 서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나 그런 부러움이 좀 많았거든요. 그거와 동시에 좀 자기 객관화를 좀 많이 하는, 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어서 그런지 뭐 이 얼굴에 뭐 이 실력으로 내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래도 잘 그려지지가 않고 내가 직접 서는 것도 좋지만 그 무대 위에 오르는 사람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PD라는 직업도 굉장히 가치 있고 너무 멋있는 직업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PD라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쭉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 막 후회를 대단하게 하지는 않아요. PD의 갈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도 되게 가치 있고 너무 재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PD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경위가 분명한 미션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중떠중하게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심을 잘 못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한 요 몇 년 동안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뭐 명함이나 뭔가를 제 이름을 얘기를 하고 직업을 말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혹시 어떤 작품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뭘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PD로서 직업도 잘 소화해내지 못한다면은 나는 뭘까?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걸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다가 지금 드는 마음은 그렇게 시작하면 어때? 뭐 다들 대단하게 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러면서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라는 건 어쨌든 월급 받고 그만큼 일을 하고 또 그 이상을 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다행인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금이 굳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다른 걸 또 하고 싶다면은 그때 맞춰서 또 내 길을 찾으면 되지 않나 가볍게 마음을 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그러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몇 년 동안 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정리가 좀 많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길도 좀 잘 선 것 같고 어쨌든 나는 여기에 서서 계속 있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다운돼서 이럴 목적으로 시작한 영상이 아닌데 가벼운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또 새로 시작한 취미가 있는데 진짜 순전히 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좀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오히려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게임으로 좀 스트레스를 하루에 한 30분, 1시간씩 하면서 많이 풀었었는데 최근에 마비노기 모바일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쨌든 제 추억이기도 하고 요즘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또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찰나에 이 게임이 나왔다고 해서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원래 PC 마비노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익숙한 곳일 텐데요. 네, 여기는 티르코네일이라는 마을입니다.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덤바튼이라는 도시랑 그리고 마비노기 영웅전의 도시였던 콜렌까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원래 PC 마비노기보다 조금 더 카툰 렌더링이라고 해서 되게 귀엽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좀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캐시샵에 들어가서 약간 예쁜 아이템들 사서 막 꾸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게임에 돈 들이는 건 이제는 뭐 내가 성인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마비노기답게 뭐 이런 뭔가를 만든다든지 하는 생활 콘텐츠들도 있고 뭐 이런 춤추는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일단 좀 전투하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피아 던전이라는 곳이고 모바일 게임들을 제가 다른 걸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동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냥 터치 한 번만 하면은 얘가 알아서 잘 싸워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알아서 잘 스킬도 쓰고 그리고 이제 이 마비노기 모바일 안에 시스템에 그러니까 파티를 굳이 안 만들고 던전에 들어가도 이렇게 다른 분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함께 전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하면은 좀 왠지 무섭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냥 뭔가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뭐 한편의 영상 콘텐츠를 또 보는 느낌으로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잘 싸운다 하면서 벌써 보스에 넣습니다. 저는 사제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뭐 이런 스킬들을 쓰고 있는데 보면은 막 공격을 당하다가도 그냥 막 회복도 해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체력 회복도 금방 하고 날라가지만 금방 체력이 회복됩니다. 전 약간 이런 힐러 직업에 되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해도 얘가 체력을 다 알아서 채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한 1분 걸렸나요 이거 지금? 진짜 금방 됐거든요? 실제로 한 1분 30초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뭐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막 황금 과금을 안 해도 레벨을 이렇게 막 57까지 올리고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가볍게 뭔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서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좀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비노기 하면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갑자기 피아노 피아노 연주해주신 처음 들어봤어요. 괜찮다. 참 이런 콘텐츠가 많은 것 같아요, 마비노기는. 원래 제가 만화 허브라는 아이템을 채집해와야 되는데 저한테 다 있어서 그냥 바로 끝났어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네? 좀 쉬운 거, 네, 옥수수를 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좀 캐러 가볼게요. 이건 또 뭐지? 갑자기 쥐를 또 퇴치하라네요. 오, 진짜 깜짝 놀랐어. 좀 이런 경치들을 보는 재미도 있어서 이 게임은 아저씨는 빨리 좀 가주세요. 옥수수를 채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옥수수를 채집하는 게임입니다. 네, 경치 보고요. 게임이지만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편안하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 캐면은 이렇게 옥수수를 갖다 주러 가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게임을 하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아서
어딘가를 이제 탐험하는 느낌도 재밌는 것 같고, 좀 뭔가 하늘을 멍 때리면서 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있어서 게임 안에 비가 올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겨울에는 눈도 오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런 게임을 요즘 또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8시 반이 다 됐는데 좀 마지막으로 제가 취미라고 해야 할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드라마 대본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좀 들었어요. 써보고 싶은 아이템이랑 소재도 좀 생겼고, 대본을 제가 직접적으로 써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클래스를 수강을 하면서 기획안이랑 대본 1, 2부까지 올해 한번 작업을 해보자, 내 스스로. 이거를 한번 또 해야 그 다음 뭔가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저것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면은 타이틀은 일단 가제로 이렇게 정했어요. 하루가 보이는 신비. 이게 주인공들 이름이거든요. 남주가 하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여주는 신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남주가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거의 로그라인이에요. 여주는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볼 때 이 사람이 24시간 안에 죽는 사람이면은 조금 달리 보여요. 그 사람이 정말 죽는 거를 직접 겪고 나서는 이 여주가 사람들을 굉장히 깊이를 최대한 하면서 지내거든요. 굉장히 좀 어불성설로 당연히 사람들을 기피하면서 최대한 안 만나면서 지내니까 연애를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나도 진짜 멋진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를 책으로 막 푸는 거예요. 웹소설, 웹툰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그런 책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접하는, 정말 책만 보고 연애를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가 되게 우연히, 웃기게도 이 여자가 돈은 많아요. 어떤 회사의 어떤 대표격 자리여서 일은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수행기사가 있어서 항상 운전을 해주고 다니다가 이 수행기사가 사고를 당하면서 차를 당장 운용을 그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택시를 막 잡아서 타려고 하다가 택시가 안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한 평창동 혹은 부안동 정도의 동네에서 저 서울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중고등학생 이후로 타보지도 않았던 그 버스를 탄 거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출근길 버스를. 몇 년 만에 버스 카드를 찍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버스 안에서 햇빛이 쨍한 아침부터 선글라스를 쓰고 버스를 탄 거죠. 근데 이제 그 버스 안에서 덜컹덜컹 하다가 선글라스가 딱 떨어졌는데 정말 자기가 태어나서 본 남자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어떤 배우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운명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 남자가 선글라스를 주워주면서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데 여자는 그 남자가 24시간 안에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고민을 해요. 이대로 이 사람을 내가 지나치고 그냥 정상적으로 오늘 출근을 하면은 아무 일도 없을 거고, 당연히 본인한테겠죠.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거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할 바 아니야 라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여자는 너무나도 잘생긴 이 남자에 홀려버린 건지 내릴 위치도 아닌데도 하차벨을 쾅 누르고 남자의 손을 잡아 끌고 무작정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저랑 오늘 하루 같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남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한껏 힘을 주고 최대한 차려입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정말 모르는 여자가 그냥 선글라스 한번 주워줬는데 갑자기 대뜸 자기 손을 잡아 끌고 버스에서 내리자고 하더니
자기랑 오늘 하루 같이 자고 하는 말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여주가 전화를 잠깐 하는 틈 사이에 남준이 이제 다시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문자가 하나 옵니다. 그래서 남준은 그 문자를 보고 어쩌다 보니 정말 하루를 좀 같이 보내게 된 이야기가 1부에서 좀 펼쳐질 것 같고요. 2부의 시작은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도 웹툰 소설에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제가 주말에 요즘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최대한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직업적으로 관련된 뭔가도 좀 있지만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최대한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뭔가 이야기꾼의 그런 가까운 사람이라서 취미 같은 것도 좀 그런 게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막 주말에까지 이렇게 생산적일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막 딱히 막 생산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제 스스로 요즘 만족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꾹꾹 눌러가면서 필사도 하고 써보고 싶은 글을 이렇게 막 써보기도 하고 그냥 눈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풍경이 있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푸는 것 같아서 좀 제 스스로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아줄 수 있는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